AI가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좀 불식되면서 밤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흐름을 이어갔죠. 거기에다가 금상첨화로 엔비디아까지 오늘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시간에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전략 오늘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역시나 오늘 주인공은 엔비디아죠. 실적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시간에서 1.4% 상승하고 있네요. 그 4분기 매출 681억 달러 나왔고요. 네. 예상치 659억 달러보다 이제 상회를 했고 네. 사상 최대 매출이고요. 이게 이제 이 매출 자체가 그 증가 폭이 굉장히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가팔라졌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 매출과 영업이익의 그 그래프를 보면은 거의 그러니까 증가폭이 사상 최대로 더 증가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정 매출 총이익률이 그 75.2% 나왔고 분기 매출 자체가 챗GPT 등장 이후에 13배 올라간 겁니다. 13배요. 네, 매출만.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 623억 달러, 그 시장 예상치 603억이니까 많이 조절했고 네트워크 매칭도 109억 8천만 달러라서 네. 시장 예상치 90억 2천만 달러를 상회했는데 이 데이터 센터랑 네트워크 매출이 굉장히 빠르고 특히 이제 네트워크 매출 자체가 시장 예상치를 굉장히 많이 상회해서 소위 미쳤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네. 그렇고요. 반면에 컴퓨팅과 게이밍 쪽에서는 컨센트 하위 정도인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1분기 가이던스 매출이 764억 달러에서 795억 달러 정도로 지금 예상을 했는데 그 시장 예상치 727억 달러, 그러니까 727억 달러 이거보다 상회했습니다. 훨씬 잘 나오네요. 네, 그리고 가이던스도. 조정 매출 총이익도 74.5에서 75.5% 정도로 제시를 했는데 시장 가이던스의 74.4보다도 상회를 해서 실적 자체는 그 나무랄 데 없이 좋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그동안 봤던 정도 평균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품은 사라진 상태고 거친 상태네요. 그렇다고 아주 싸지도 않고 비싸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하게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서 이거는 이제 그 주가가 급등 요인 정도는 아니고 충분히 하방을 잡는 요인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실적 발표 초기에는요 거의 3% 가까이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 좀 상승폭을 약간은 좀 줄였거든요. 이 부분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나왔다기보다는 좀 컨퍼런스 콜을 대기하면서 좀 관망하는 분위기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1에서 3%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의미가 크진 않을 것 같고요. 오늘 본장 가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지금 그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거품이 딱 사라진 상태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정도의 좋은 시점에 딱 실적이 그래서 나왔네요. 이제 추가적인 하락 요인은 크지 않을 것 같고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회사에서 보여주는 그 실적을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하방보다는 또 상방이 좀 더 있는 상태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지금 미증시 투자하신 분들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지금 달러가 약간 추세적인 약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실적 그 수출 데이터만 봐도 이건 달러 약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증시의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 미국 증시 투자 자체를 비중을 줄여서 국내 증시로 좀 비중을 좀 옮겨와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원달러가 거의 12원 이렇게 내렸잖아요.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리고 미국이 제조업 중심이 되려고 그러면 그 달러 약세가 기조적으로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 비중 늘리기보다 줄여서 하루빨리 환전을 좀 해야 된다. 원화로 환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 분들이 국내 증시에 귀환하는 움직임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게 좀 달러 약세에 기반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오늘 엔비디아 실적 가장 중요하게 봤었던 데이터 센터 그리고 마진, 1분기 가이던스까지 다 잘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오늘 향방이 너무 궁금한데 일단 SK하이닉스 오늘 갭상승 띄운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야간 선물이라든가 반도체 지수 좋은 거 보면은 오늘 삼성전자이닉스 갭 상승 정도 가능할 텐데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너무 급등 이거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어제 맥쿼리 리포트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제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본격화됐다는 것이고 AI 출현 시대로 인해서 메모리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지금 1분기 낸드라든가 디램 가격이 100% 폭등할 전망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이러면서 반도체 섹터라든가 소부장 쪽에서도 기업들도 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지고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실적이 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멀티플이 오히려
더 축소됐다는 겁니다. 더 네, 싸졌다는 더 거예요. 싸졌다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는데 밸류에이션은 더 낮아지는 극장전 저평가 구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삼성전자 목표가 34만 원, SK하이닉스 170만 원을 170만 잡아놨는데 원까지. 이제 좀 그 영업이익 추정치 좀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EPS를 올해 73%, 내년에 82%,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올해 EPS를 58%, 내년에 77% 상향해서 저게 나온 건데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301조 잡아놨고요. 301조요. SK하이닉스 772조 잡아놨습니다.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네요. 내년 이게 합산으로 하면 583조예요. 네. 내년에 그 27년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476조 잡고 그리고 하이닉스를 447조를 잡았거든요. 923조입니다. 올해 923조요. 우리나라 예산 총 지출이 네. 768조인데 그걸 뛰어넘는 거네요. 그러니까 만약 이 실적이면 환율 급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전 빨리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실제로 기조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은 네. 이 수출 데이터 그러면은 지금 원화 강세가 굉장히 유력하기 맞네요.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미증시 올라가는 걸 떠나서 일단은 그 달러 비중을 줄여야 된다. 네. 오늘 급락한 것도 약간 이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어요?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조적으로 달러 약세가 좀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미국 주식 다 팔라 이런 게 아니라 네.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 그를 비롯해서 HBM 시장에서 뭐 절대 강자인 거고. 그렇죠. 여기 아까 표 보시면 삼성전자가 올해 퍼가 5.8배, 하이닉스가 3.6배, 내년에 하이닉스가 2.2배라고 이런 극단적 저평가 상태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성장이 급성장하는 상태에서 멀티플은 오히려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계속 보유하고 있어요. 이거 더 사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맥커리 리포트가 좀 다른 리포트보다 실적 주제가 워낙 극단적으로 높기 때문에 네. 그걸 그대로 맹신하기보다는 조금 부담스럽죠. 이제 그런 기조적인 거이고 제가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제안드렸던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집중 매수해야 된다. 특히 반도체 집중 매수해야 기억납니다. 된다라고 네. 말씀드렸고 뭐 2차전에서는 에코프로 포스콜딩스 반도체 제약바이오에서는 삼천원 제약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심해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의 그 이익 쏠림이 더 심하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들한테는 포모가 오고 막 이제라도 하고 막 오는데 네. 이미 선취매하신 분들한테는 이거 마음 편하시겠어요. 네, 즐기시면 네.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워낙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요즘 제가 뭐 브리핑을 하면서도 다루는데 외신에서도 좀 앞다퉈가지고 이런 쏠림을 좀 주의해야 한다.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거는 분산 투자가 아니라 집중 투자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좀 아직까지는 걱정할 단계는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집중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집중 투자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증시는 위험보다 이제 그 어떤 즐겨야 할 그 펀디멘탈 양세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절반 이상 넘었다, 뭐 절반 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올해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 200의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율의 98% 정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거죠. 98%. 그러면 이 기여도가 98%인데 시총 비중 50%는 오히려 쏠림이 덜한 거죠. 실적을 뒷받침하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거는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실체가 없는 테마성 거품이 아니라 완전히 그 철저하게 실적을 기반으로 한 네. 타당한 어떤 그 자본 이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해외에서 하루에 국내로 들어오는 자금이 하루에 1조 정도씩 막 들어오거든요. 유동성도 충분하네요. 네. 다만 이제 네. 외국인들이 매도로 좀 보이는 거는 약간 환율 영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선물과 연동된 네. 어떤 기계적인 좀 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 매도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외인 쪽에서 매도가 네. 나온다고 해도 전체적인 그런 펀더멘탈 자체는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대로 추세는 유지가 될 올해 이제 것이다. 이런 장세를 예상했어요. 지난해 이제 그 연말에 말씀드렸던 거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네. 그 전체 시장의 80% 이상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 쏠림이 너무 심할 거다라고 해서 적중하셨네요. 그 네.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 어쨌든 그 선제적인 매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쏠림 현상 우려할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냥 즐기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그냥 펀드멘탈 예측에 맞는 지금 주가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뭐 즐기시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앞으로 앞으로도 이제 이게 이런 주도주는 쉽게 파시면 안 돼요. 그대로 홀딩. 홀딩 하시는 게 중요했고 매수는 솔직히 제가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막 적극적으로 매수 권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 뭐 보유 입장에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거는 매크로 변수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는 게 어떤 쪽에 매크로 변수를 좀 볼까요? 그러니까 뭐 연준의 뭐 금리 정책이라든가 그렇죠. 금리 인상 사이클 들어가게 되면 주식시장은 어차피 깨지기 때문에 설마, 네. 네, 그런 거라든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또 깜짝 놀랐던 게요. 적중하신 게 비단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실 뭐 이제 현대차가 어제 굉장히 폭등을 했는데 20거래일 쉬고 움직이겠다 이 말씀을 거의 한 달 전에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20거래일 뒤에 현대차가 9%, 기아가 12% 올랐습니다. 그 얘기 이제 방송 지난주였고요. 지난주였죠. 네. 계산해 보니까 이제 한 달 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이제 20거래일이 한 달이니까 네. 20거래일 이제 기간 조정 맞추고선 이제 그 21거래일부터 21선 돌파 나오고서 움직였고 그 현대 모비스가 그저께 딱 20거래일 쉬었습니다. 그러고서 네. 어제부터 이제 움직였던 건데 타이밍이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의 떨어졌네요. 후발주예요. 후발주가 조금 나중에 움직이는 경우 있고 현대차가 네. 대장주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가게 되면은 다음 갈 대형주 뭐 있냐 했을 때 항상 현대차를 보세요. 네, 그런 것도 그런 이제 반도체 랠리가 나오게 되면 다음 타자는 항상 현대차다. 약간 사이클이 그런 식으로 굳어졌네요. 항상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연말에도 그 CES 전에 현대차를 좀 많이 담아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렸던 것도 네. 이게 이제 그 밸류에이션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거고요. 이제 일단 기간 조정도 충분했고 그리고 네. AI 로봇 수술 아울르는 그런 강력한 미래 비전도 회사에서 제시하면서 또 이제 그 북미 실적도 호조라는 이제 4가지 박자가 다 한데 어우러진 거고 네.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외 순환매는 현대차 쪽으로 일단 집중된 거는 맞고요. 그리고 3년간 1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특히 이제 그 새만금 쪽에 투자하는 것들, 새만금 투자하게 되면은 3년간 세금 법인세 100% 면제되고 그런가요? 이후에 2년간 50% 면제예요. 상당히 좀 예, 실적에도 요게 개선이 이제 되겠네요. 그 뭐 AI 로보틱스 수소 플랜트 같은 것들 미래 모빌리티와 그 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의해서 3년간 10조 투자한다는 소식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박민우 체제가 이제 본격 가동화되면서 네. 지금 자율주행 관련 얘기들 많이 나오고 조만간 이제 로봇 쪽에서도 모베드가 출시가 됩니다. 모베드요. 예, 모베드 이거 나올 거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 기대감과 또 기아가 어저께 난리가 났습니다. 주가가. 네, 기아가 12% 올랐더라고요. 기아가 이제 그 조자 공장 500만 대 돌파 소식이 나오면서 북미 시장 호조라는 소식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달 말까지 이제 배당주들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네. 현대차보다 기아가 배당을 더 많이 줘요. 지금은 더 예, 약간 배당 수익이 더 높습니다. 매력도가 높나 보네요. 예, 그래서 기아도 그렇고 해서 그 자동차 ETF도 어저께 뭐 7에서 8%막 급등 나오고 그쵸. 그래서 아마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현대차 쪽에서 급등세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계속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레거시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이제 모빌리티와 이제 로보틱스 기업으로 좀 그런 탈바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삼성증권 리포트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테슬라에 비해서 모든 게 20분의 1 싸다. 20% 이상 싸다. 20분의 1. 20분의 1이죠. 예. 20%가 아니라 20배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현대차가 지금은 밸류가 퍼가 한 12배 정도 될 거고요. 테슬라가 지금 200배가 넘으니까 테슬라가 좀 비정상적인 것도 있네요. 그 비성장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만큼 미래 밸류를 이제 가치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현대차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얘가 너무 저평가되어 오히려 이제 있다는 로보틱스 말이죠? 기업, 로보틱스 쪽 분야라든가 이쪽에서 오히려 기술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상용화가 더 빠를 것 같단 말이에요. 그 테슬라는 이제 29년도에 대해서나 이제 그 옵티머스가 이제 어떤 상용화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네. 현대차는 28년도에 나오잖아요. 더 빠르죠. 더 빨리 볼 수 네.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20분의 1 수준이다라고 보면은 현대차 뭐 여전히 싸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렇게 곳곳에서 난리인데 코스닥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또 민주당의 오기영 의원이 삼천스탁의 기대감이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었죠. 아직 삼천스탁을 언급한 적 없다. 아직까지 좀 1100선에 머무르고 있는 코스닥 왜 이렇게 못 갈까요? 그저께 이제 언급한 내용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삼천스탁이라보다 이제 부실기업 퇴출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게 약간 유머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천스탁 기대감 때문에 전에도 이제 코스피 5천이 넘어가면서 이게 포모 그쵸.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 정부의 이제 발언을 믿고서 이제 그 코스닥 ETF, 뭐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런 그쵸, 거 이제 한번 또 머니무가 베팅을 하면서 있었는데. 금융 투자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지수 상위 종목도 밀어 올렸는데 이게 이제
이제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신고가를 코스닥이 좀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이지만 그렇죠. 어제 그래도 코스닥은 5일선을 지켰습니다. 추세가 깨진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좀 덜 가는 거라 볼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일단은 코스닥을 좀 끌어올렸던 어떤 금융투자 수급은 좀 단절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막혔더라고요. 그런 이제 단기적인 그 어떤 이게 성장 엔진이라 하긴 좀 그렇고 네. 수급이 좀 줄어들면서 이제 1월 23일 이후로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이게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바이오 섹터가 그러면서 좀 부진합니다. 알테오젠, 에이벨바이오 그리고 삼천원대학도 네. 이제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알테오젠이라든가 에이벨바이오는 개별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그쵸. 사실 이것 때문에 바이오 섹터가 좀 안 좋았었는데 1월 23일에 정부발 그 코스닥 3천 이슈가 나오면서부터 네. 살아난 듯 하다가 이런 노이즈가 있는 기업들이 못 가요 지금. 그러면서 바이오 섹터는 완전히 개별 종목자,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것들이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겠고 네. 대신 이제 2차전 쪽에서는 뭐 로봇 전고체 배터리, 리튬 가격 급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2차전 쪽으로 수급이 좀 코스닥 쪽은 좀 쏠리고 있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코스닥 역시나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몰리게 되면서 다른 종목들은 좀 부진한 탓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창환 IM증권 이사 모시고 가볍게 저희 증시 이야기 한번 딥하게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